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방공사 현장에서 운송업체들이 교묘하게 운송료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보강하는 양산천 제방공사입니다. 354억 원짜리 정부공사인데 외부에서 흙을 싣고 와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필요한 흙 4분의 1은 낙동강 준설토를 실어오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서 흙이 조달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20km 떨어진 김해 낙동강변 대신 근처에 있는 양산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와 운송거리를 10km 이상 줄인 겁니다. 운송거리가 줄어든 만큼 공사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준설토 일부는 가까운 마을 농지에 사용됐습니다. 양산천 제방공사에 쓰여야 할 흙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 와 있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마을 일대 대형 화물차 500대 분량입니다. 시공업체와 운송업체는 마을 민원 해소를 위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공사업에서 방류되는 경향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민원 지원에서 정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부터 저희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운송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 3월부터 석 달을 공사할 동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죠. 우리 당초에 갖고 나온 데서 갖고 왔다는 자체가 그래갖고 이득 봤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나중에 감시해야죠. 경찰은 공사업체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서류와 예산 집행 내역서를 받아 운송료 빼돌리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근 밭일을 하던 70대 할머니가 야생진드기에 물려 숨졌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야생진드기로 숨진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이 경남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고성의 한 마을에서 가족 2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84살 최모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 할머니가 작은 소참 진드기,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쯤 뒤 최 할머니의 동서였던 73살 양모 할머니도 밭일을 하던 중 야생 진드기에 다리 등 4곳을 물려 결국 숨졌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는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야생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 최 할머니가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보건당국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더라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발생된 지역에 방역도 해주고 위험 경각심 줘야 일하신 분도 알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주 진단이 SFTS가 아니고 심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들이 사망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고 양성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지난 2달 사이 야생 진드기 사망자가 5명으로 늘어나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밭일을 하는 노인들에게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일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126명이 우수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거제 공고 12명 등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 52명과 거제 여상 14명 등 특성화 여고 학생 40여 명 등 모두 126명이 삼성전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국민은행 등 대기업과 공기업, 금융권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도 교육부 목표인 60%에 근접한 5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항공과학교실을 엽니다. 융합인재교육 항공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5 융합인재교육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으며 멀티콥터 교실과 전동 글라이더 제작 교실, 물로켓 제작 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이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아파트에 100여 가구를 불법 입주시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 주택조합이 건립한 190여 가구 아파트입니다. 준공 허가도 안 났는데 전체 가구의 절반인 100여 가구가 입주했습니다. 거제시의 고발에 따라 입주민들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입니다. 페널티를 물었거든요. 한 7, 8개월 페널티 물었어요. 한 달에 돈 7, 80, 90씩, 80만 원씩 이렇게 다 나가는데. 공동시행사인 주택조합과 시공사 측이 맺은 협약서입니다. 당초 완공은 5월까지였지만 공기 지연으로 완공일이 2개월 늦춰졌습니다. 완공 날짜에 맞춰 입주를 계획한 조합원들이 불법 입주를 강행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합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날짜를 정확히 못 잡았죠.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조합원 한 명이 사업주, 건축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늦은 걸 자기한테 어떻게 책임지고 해. 전문가들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 시행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입주 가능 시기를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이 대체로 31도를 웃돌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은데요. 현재 창원과 밀양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북서 내륙으로는 현재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밀양과 창녕이 34도에 머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하동과 함양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낮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일부 내륙으로 현재 엷은 안개가 끼어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낮까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세관 집계 결과 서부 경남의 상반기 무역 수지가 항공산업 등이 약진하며 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산항의 올해 상반기 물동량이 가포신항 개장의 효과로 735만 1,000톤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11.9% 늘었습니다. 농협노사는 내년부터 만 57세 직원의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하는 등 만 60세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조사 결과 경남의 다음 달 아파트 입주 물량은 밀양에서 394가구가 예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주시와 한국실크연구원은 미국 현지 시장 개척 활동을 통해 18만 달러 상당의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 개척 활동은 뉴욕 현지에서 열린 텍스월드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박람회에서는 45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진주시와 한국실크연구원은 현재 진주실크 상설 판매장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운영하는 장난감은행 이용자가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주시청과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과 혁신도시 충무공동 등 4곳에 운영 중인 장난감은행은 회원 5,600여 명, 하루 이용자 550여 명으로 지난달 말까지 17만 8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만경 지역에도 장난감은행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